그러면 우리 이제 미적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 2단원은 이미 공부를 한 관계로 3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미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함수들이 있죠.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의 미분에 대해서 배운 후에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미분을 배웁니다. 그 후에 다시 적분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적분 정리하고 적분의 활용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극한부터 보도록 하자. 자, 지수함수의 기본 유형은요, 두 가지 유형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을 때 밑수에 있는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나오고 밑수에 있는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오, 밑수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밑수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극한이에요. 전부 다 x를 어딘가로 보내는데, 자, 여기 알파가 있네요. x가 알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지수함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a의 알파 제곱에 가까워지겠죠. 네. 자, 이쪽 그래프에서도 x가 알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얘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a의 알파 제곱에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자, 즉, 이 이유는 뭐다? 연속함수의 경우에는요. 선생님이 연속된 함수의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연속 함수의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수함수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알파의 함수값을 써주게 되는 거예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 x를요 무한대로 보내버렸어. 그러면 a의 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는 점점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자, 이쪽에 2번 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x를 무한대로 보냈어. 무한대로 계속 보냈어. 이 함수값 a의 x제곱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질 겁니다. 0에 가까워진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어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자,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어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1, 2, 3, 1, 2, 3이라고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 중요한 개념으로 2번과 이 앞쪽에 있는 3번을 택할 겁니다. 자, 2번과 3번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1번은 함수값 극한값 같아. 얘는 뭐 그냥 보고서는 얘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리고 반면에 요게 보이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요. 극한값의 핵심은 수렴에 있어요? 발산에 있어요? 수렴에 있어요. 얘가 도대체 어디에 가까워지지? 이걸 보는 건데 얘가 무한대로 발산해버려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0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요 녀석과 관련된 문제가 수학에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바로 이 케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지수함수 극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요. 요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이렇게 갈매기 표시를 하고요. x가 무한대로 갈 때라는 극한 문제의 핵심이라고 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선생님이 핵심은 0으로 수렴하는 경우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은 0으로 수렴해 라는 요 케이스가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케이스예요. 되겠습니까? 오,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인데 x를 무한히 보내면 보낼수록 얘가 지수함수가 0으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이 개념이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극한은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 어떤 유형 배웠어요? 극한 배울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배웠고 0분의 0꼴도 배웠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도 배웠고 어떤 상수의 무한대 곱해져 있는 꼴도 배웠고 유형이 요런 꼴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분모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면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이유는 왜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얘를 써먹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면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묶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요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예요.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나누건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묶건 모든 수학적인 목표는 요 상태로 바꾸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결론 정리합니다. 1번, 2번의 모든 행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밑수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게 만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은 0으로 수렴해 라는 이 개념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샘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라고 해서 뒤쪽에 보니까 지수함수가 막 나와 있는데 더하고 빼고 분수꼴까지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꼴을 봤습니다. 얘 보면 2x제곱하고 3x제곱하고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먼지가 되겠습니까? 2x제곱이 먼지가 되죠. 둘 중에 얘가 먼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배웠던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으로 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정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해보면 얘는 결국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분모에서 밑이 가장 큰 항. 밑이 가장 큰 항은 2의 x제곱이에요. 3의 x제곱이에요. 3의 x제곱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눠봤더니 얘는요. 3분의 2의 x제곱 플러스 1 분의 3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써주는 바로 그 순간 요 지수함수 자체는 밑수가 0과 1 사이에 있지. 그러므로 x를 무한히 보내버리면 얘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자, 요 위에 있는 바로 요 녀석도 밑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 3분의 2이므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 돼버릴 거예요. 요게 핵심이다. 0으로 수렴해, 0으로 수렴해. 그래서 남는 녀석 계산하면 답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요런 식으로 계산한다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맞습니까? 맞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에요. 자, 이와 같은 구조의 지수함수가 나오면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묶는다라고 했죠. 우리는 이 식을 4의 x제곱으로 묶어야 될까요? 3의 x제곱으로 묶어야 될까요? 4의 x제곱 큰 항으로 묶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얘는 4분의 3의 x제곱에다가 3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이런 상태 되겠네요. 중괄호로 바꿔야겠구나.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밑이 가장 큰 항으로 묶는다. 이렇게 묶어야지만 뭐가 돼?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 4분의 3이 되면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무조건 어디를 향해 간다? 0을 향해 간다 라고 하게 되겠죠. 결국에 얘는 0이어서 얘는 4의 무한대 제곱만 남아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답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요 1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다? 이 개념이에요.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지수함수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의 꼴은 전부 다 0으로 수렴해. 얘가 핵심 포인트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문제 나와 있네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서술형 평가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보세요. 답만 내지 마시고 이거 서술형 평가야 라고 생각하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A.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 플러스 b의 x제곱 전체의 x분의 1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단 a는 b보다 크고 a, b 둘 다 양수이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더니 얘는요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에다가 그죠? 근데 a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 1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그것도 확신은 없는 상태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구나.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자, 미수가 가장 큰 항인 a의 x제곱으로 요 속에 있는 항을 묶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a의 x제곱 묶이면서 1 플러스 a분의 b 전체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바깥에 크게 다시 뭐가 보입니까? x분의 1제곱이 보이는 이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법칙에서는요 a, b의 c제곱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줘서 a의 c제곱, b의 c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어. 뭐가 나옵니까? a. 그리고 이렇게 적용했어. 그랬더니 1 플러스 a분의 b 전체의 x제곱의 x분의 1제곱이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뭐 x가 무한대로 가건 말건 a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지? 예. 이제 우리의 관건은 얘가 도대체 어디로 수렴하지?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미수 부분에 해당되는
1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이라는 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a하고 b가 1보다 큰 수인지 1보다 작은 수인지 몰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1보다 크면 좀 더 생각하기 쉽겠지? 1 더하기 3분의 2. 1보다 작은 수네? 1보다 작은 3분의 2를 계속 무한히 곱해버리면 얘는 점점 큰 수가 되겠어요? 점점 작은 수가 되겠어요? 점점 작은 수가 돼서 0에 가까워질 거야 라는 사실 정도는 알 거예요. 자, 만약에 A하고 B가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은 수여서 A가 0.3이고 B가 0.2라면 그래도 상황은 어떠하다? 똑같아예요. 되겠습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어쨌든 결국엔 0으로 갈 거다요. 자, 그래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이 있는데 이 수는 얘는 분명히 1보다 작은 수지만 x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양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1보다는 큰 수지. 하지만 무슨 수보다는 작은 수이다? 2보다는 작은 수예요. 이유는 x가 0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x가 0보다 큰 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x가 0이면 몇이 돼? 만약에 x가 0이면 2가 돼요. 1 더하기 1은 2. 만약에 x가 음수라면 만약에 x가 이런 음수야. 그럼 얘 뭐가 돼? 2분의 3이 돼가지고 1보다 큰 수가 돼. 그런데 x는 0보다 크죠? 왜? x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수는 1보다는 크지만 아무리 커도 2보다는 무조건 작은 수가 될 거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등식의 양면에 똑같이 x분의 1제곱을 해버릴 겁니다. 1의 x분의 1제곱 그리고 1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 전체의 x분의 1제곱 2의 x분의 1제곱을 할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극한이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극한을 취해버릴 겁니다. 그럼 1의 x분의 1제곱. 근데 극한을 취하는 순간 이 부등식에는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샌드위치 정리해서 배웠었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a분의 b의 x제곱의 x분의 1제곱. 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등호가 생기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분의 1제곱 이렇게 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분의 1은 항상 몇이다? 무한대분의 1은 어디를 향해 가? 0. 1의 0제곱은 뭡니까? 1. 자, 무한대분의 1은 0. 2의 0제곱은 뭡니까? 1. 그러므로 얘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무조건 어디를 향해 간다? 2를 향해 간다. 서술형 평가에서는 이런 언급들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결국 얘는 극한 구했더니 1이네. 답은 A야 라고 이런 식으로 서술형 평가로 문제가 나오면 정리하셔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지워도 되나요?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십시오. 주십시오. 여기서 기억 안 이해 안 가는 거지. 답은 2. 15초 뒤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그러면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솔루션
무한대 먼지 풀이법 2탄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다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있어. 근데 이렇게 항상 무한대 먼지 풀이법은 이 가로 라인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가만히 봤더니 둘 중에 누가 먼지야? 미수가 작은 이 x의 제곱이 먼지예요. 결국 얘는 뭐만 살아남겠습니까? 9분의 1 곱하기 9의 x제곱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분자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식에서도 여기 3의 2의 x제곱이라 나왔는데 이때 우리는 미수를 9라고 3의 제곱이 미수다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라고 했죠? 그러므로 두 개의 식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먼지다? 2의 x-1제곱이 먼지가 되므로 여기서 살아남는 식은요. 3 밖으로 빼서 3의 1 곱하기 9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보기 좋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약분 되네요. 이 값이 54랍니다. 자, 약분 시키고 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의미가 없죠. 그러므로 얘는 3a는 54 곱하기 9분의 1 약분해 줍니다. 몇 나옵니까? 9, 6에 54. 그러므로 a는 몇이 나온다? 2라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요 시중 솔루션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중 솔루션으로 풀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분모분자를 뭐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야? 뭐로 나눈다? 9의 x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자, 이 식을 9의 x제곱으로 나누면 남는 녀석은 9분의 1만 남겠죠. 여기에서는 9분의 2 x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저 윗식을 9의 x제곱으로 나눠버리면 3a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 9분의 2의 x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무조건 0을 향해 가겠네요. 얘는 무조건 0을 향해 가겠네요.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요 값은요 27a가 됐는데 얘가 54래요. 그러므로 a의 값은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발전된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노멀하고 가장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극한이에요. 굉장히 쉬운 개념들입니다. 이제 난이도를 살짝 높여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려 페이지 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비교 밑에 여백이 좀 있죠? 맞습니까? 예, 우리 여백에다가 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극한 문제 유형이라고 이렇게 필기를 해 놓을 거예요. 자, 그냥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 이런 구조로 나온 문제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는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의 x제곱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요. 자, 이제 세 번째 들어갑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a의 x분의 1제곱. 자, 이와 같은 구조가 문제 속에 보이거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a의 x분의 1제곱. 이와 같이요. 지수 자리에 x분의 1제곱이 보이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얘는요. 단계 푸셔야 해요. 단계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가며 푸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a의 x분의 1제곱 유형이 나와 있어요. 자, 요 유형이 나오면 지수 x분의 1이 나오면 무조건 단계인데 3번과 4번의 차이는 뭐예요? 위쪽은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 4번은 0으로 갈 때죠? 자, 이때는요. 좌극한, 우극한 따로 푸셔야 돼요. 좌우 단계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구해야 하는데 역시 x분의 1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단계 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요 개념과 관련된 문제 유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필기되셨죠? 네, 지우도록. 아직 필기 안 됐구나. 됐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리미트 A의 꼴은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여러분한테 설명했던 1, 2, 3, 4 중에 제일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 누구야? 4번이에요. 맞습니까? 4번식의 특징은 리미트 x가 어디로 향할 때? 0으로 향할 때 A의 어떤 특징이 있었어? x분의 1제곱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꼴의 문제는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 단계 이렇게 적어놓자.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풀어야 한다. 단계. 즉 제일 어려운 것부터 배운 후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을 살펴보겠다요. 자, 그러면 우리 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나와 있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5의 x분의 1제곱분의 x라는 식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와우! 뒤에 5의 x분의 1제곱이 보이네? x가 0으로 갈 때네. 이런 문제 나오면 x가 0으로 갈 때니까 좌극한, 우극한 양쪽에서 접근해야 되며 x분의 1제곱이 보이면 선생님이 무조건 단계 풀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좌극한, 우극한으로 나눠서 이 문제를 정리해 볼 거예요. 좌극한입니다.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1 플러스 5의 x분의 1제곱분의 x라고 했을 때 사실 x가 어디로 가? 그러면 0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5의 x분의 1제곱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5의 x분의 1제곱을 해석하기 위해서 단계 작업을 할 거예요. x는 원래 0 마이너스로 간대요. 그러면 이때 이 x를 가지고 x분의 1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 봐야겠죠? 자, x분의 1은 어디로 갈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는요. 요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x가 0 마이너스일 때 얘는 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마이너스 무한대. 맞습니까? 오, 그렇구나.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구나예요. 자, 이제 나는 5의 x분의 1제곱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살펴볼 겁니다. 자, 얘는요 5의 x분의 1제곱은 그래프를 그리면 미수가 1보다 큰 지수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맞나요? 그런데 이 x분의 1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점점? x분의 1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으면 0을 향해 가고 있죠. 맞습니까? 엄밀히 방향성까지 말하면 천당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므로 0 플러스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요. 단계 밟아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1이고 얘는 0을 향해 가고 얘도 0을 향해 가. 그러므로 답은 0이네. 좌극하는 0이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극한 작업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방금 푼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극한 풀어보세요.